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새벽 5시쯤 김영수는 낯선 인기척에 잠에서 깼어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이상해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땅바닥에 떨어진 검은 외투가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박정혜가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꼭 쥐고 있었답니다. 이게 왜 여기서 영수는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정혜의 손안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던 그 사건의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이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정혜를 노려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 순간 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영수 씨, 이제는 당신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고쳐야 할 부분이나 감상평 한 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는 그 새벽 이후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박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그 증거, 그것이 왜 이 마을 회관 앞에서 발견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먼발치에서 속삭일 뿐이었고 영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영수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평생 농사만 지으며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작은 텃밭과 낡은 기와집,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많이 흔들렸어요.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고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는데 거기에서 늘 무표정한 얼굴로 혼자 서 있던 박정혜를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며 흉을 봤지만 영수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고단해 보이는 표정에서 외로움을 읽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묘한 울림을 남겼지요. 영수의 딸 나영은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아버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면 괜히 마을에서 오해해요. 나영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영수는 그 속내를 알고 있답니다. 나영은 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했고 아버지가 더 고생할까봐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한편 이장 최만수는 오래전부터 정혜를 문제 삼아왔어요. 그는 마을의 오래된 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았고 떠도는 소문이든 근거 없는 말이든 정혜가 관련되기만 하면 크게 키워 사람들 앞에서 문제처럼 다뤘지요. 그 때문에 정혜는 더 깊이 고립되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 키워왔답니다. 영수는 그런 분위기가 늘 못마땅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빠르고 판단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지요. 하지만 그는 정혜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다만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젖은 어깨를 떨고 있던 그녀에게 우산 하나 건네준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정혜는 아주 잠깐, 정말 순간적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영수는 그 미소를 잊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나영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 정혜 아주머니 때문인지 요즘 이장이 아버지를 좋게 안 봐요. 저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나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수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마을에서 왕따 취급을 받는 정혜와 가까이 지내면 누군가는 반드시 시비를 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영수는 문제를 피하고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리 따갑더라도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새벽에 본 그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지요. 정혜가 말한 진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떨리던 증거는 오래된 비밀의 조각 같았고 영수는 그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답니다. 오말수는 여전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뿌리고 있었어요. 정혜가 몸 갈피가 있긴 있다니까. 저러다 마을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늘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그 속에서 영수의 이름도 자꾸 거론되기 시작했지요. 영수는 불편했지만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어요. 그저 정혜를 둘러싼 이야기가 언젠가는 밝혀지길 바랐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정혜 주변의 긴장은 더 커져만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계하듯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상한 점은 그 와중에도 정혜는 영수를 보면 늘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부탁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러던 날 정혜는 조용히 영수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 씨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묵혀둔 말이 있어서요. 그 말이 영수의 귀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꺼리는 사람에게서 들려온 간절한 부탁.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무게 이상이었지요.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말해봐요. 무슨 일이든 들을게요. 그 순간 정혜의 표정에는 안도와 슬픔이 한꺼번에 스며들었고 영수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깊이 이 상황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정혜의 부탁을 들은 다음 날 영수는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섰어요. 마을 끝자락 잡초가 우거진 좁은 오솔길을 지나야만 보이는 작은 집. 다른 주민들이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니는 것은 영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답니다. 두려움보다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지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렸고 곧 정혜가 문틈을 열었어요. 그 얼굴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지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수 씨. 그 말은 떨렸지만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사람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누군가 만든 듯한 낡은 조각품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답니다. 영수는 그 조각품들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 누구도 정혜에게 이런 취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정혜는 그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남의 시선 피하려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차를 꺼내온 정혜는 잠시 손끝을 떨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수 시절을 사람들이 왜 피하는지 다 아시죠?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근데 그건 다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그저 오래전부터 퍼진 소문일 뿐이지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더니 마치 오래 숨겨둔 상처를 드러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사실 있어요. 영수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는 정혜를 향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지요. 정혜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혜는 천천히 손을 모아쥐고 마치 겨우 용기를 짜내듯 말했어요. 20해 전 마을에서 불이 크게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집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이 다른 집까지 번질 뻔했지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 기억합니다. 그 일로 마을이 크게 흔들렸지요. 정혜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어요. 그 불 제가 낸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영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 사건은 오랫동안 마을의 금기처럼 여겨졌고 누구도 그 내용을 깊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정혜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줄 증거가 있어요. 그걸 새벽에 마을회관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영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그런 누명을 씌운 겁니까? 정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만수예요. 이장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마을의 중심에 서서 늘 질서를 강조하던 만수가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혜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눈가를 보니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어요. 정혜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그날 있었던 일의 일부예요. 원래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누가 일부러 다시 꺼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을회관 앞으로 갔던 거예요. 서류에는 그날 밤의 화재 조사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는 종이를 넘기며 눈을 좁혔지요. 이장 이름이 왜 여기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정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장이 당시 조사관에게 뭔가를 부탁했어요. 제 이름을 올리라고. 영수는 의자를 뒤로 살짝 밀며 충격을 느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정혜 씨가 마을에서 외면받은 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때부터예요. 잘못을 뒤집어 쓰고 그 뒤로 모든 오해가 붙기 시작했죠. 그때 바깥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와 정혜는 동시에 창문을 바라보았지요. 짙은 그림자가 문 앞에 멈춰섰고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여기 계셨네, 영수 씨. 문틈 너머로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최만수였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조급하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 깔린 경계가 분명했어요. 영수는 만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어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것들에 대해요. 만수의 얼굴 근육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혜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만수는 방안을 천천히 훑어보고 영수와 정혜의 사이에 흐르는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읽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거 일에 휘말리면 다들 힘들어집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충고처럼 들렸지만 실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영수는 느꼈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고 싶은 진실의 문을 억지로 열어버린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었지요. 최만수가 문을 닫고 돌아간 뒤 정혜의 집안에는 묘한 침묵이 가라앉았어요. 영수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마음속에서 불안이 조금씩 커지는 걸 느꼈답니다. 정혜는 창문가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밖을 확인했지만 어느새 만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렇게까지 찾아온 적은 처음이에요. 정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영수는 조심스레 정혜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정혜 씨, 이장한테 혹시 뭐 들키신 건 아닙니까?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눈치챈 것 같아요.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몇 장은 오래된 필기 흔적이 빼곡했고 불이 나던 그날 밤의 시간대가 정확히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기록 어디에서도 정혜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이장 그날 불난 집 근처에도 없었단 말을 했었지요. 영수의 말에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근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조사 기록에 따르면 자기 집 창고에서 뭔가를 옮기다 사람들이 불이 난 걸 봤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어요. 영수는 그 문장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왜 이런 걸 숨긴 걸까? 그때 밖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여기 계세요? 놀란 영수는 얼른 문을 열어 나갔고 그곳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나영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 이장이 저보고 아버지 찾으라고 했어요. 뭔가 급한 얘기가 있다고. 나영의 얼굴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혜의 집 앞까지 온 것도 처음이었기에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영수는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딸에게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나영아 올해 묵은 일이 하나 있어서 그렇다. 정혜 씨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자 나영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장님이 정혜 아주머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던데 왜 자꾸 그분하고 엮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버지만 문제 있다고 해요. 감정이 격해진 듯한 목소리였지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나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나영 씨. 내가 괜한 걱정을 끼친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영에게는 더 혼란을 주었답니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도 안 하시면서 아버지를 왜 여기까지 끌어들이세요? 영수는 딸을 달래듯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다.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서다. 나영은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진실이든 뭐든 아버지가 휘말리면 안 돼요. 이장님이 아버지 찾아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정혜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이장 벌써 움직였군요. 영수는 정혜와 나영을 번갈아 보며 상황이 점점 예측 불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아, 마을회관으로 좀 나와보소. 큰일 났소. 오말순의 목소리였지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영은 놀라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죠? 영수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정혜도 망설이며 따라 나섰지요. 마을회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오말순이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이거 보소. 누가 회관 문틈에 넣어놨더라고. 20해 전 사건 기록이라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오. 영수와 정혜는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혜가 숨기고 있던 서류와 비슷한 것이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죠. 오말수는 사람들 앞에서 종이를 흔들며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소. 불난 날 밤 이장이 그 집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왜 기록에서 빠졌는지.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오래도록 믿어왔던 말들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순간이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뒤편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읽으시오. 모두가 뒤돌아보니 바로 최만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분노를 억누른 듯 굳어 있었고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그딴 종이 조각 가지고 사람들 혼란시키지 마시오. 다 오래전에 정리된 일 아니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혜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만수 씨 그날 밤 저에게 왜 그 죄를 씌웠나요? 순간 회관 앞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숨을 삼킨 채 이장을 바라봤지요. 만수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정혜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정혜는 몸을 떨며 외쳤어요. 당신이 조사관에게 내 이름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람들 눈에서 지워버리려 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나영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와 정혜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영수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고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폭풍이 마을 한가운데에서 터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영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만수의 진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이제 곧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지요. 최만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등의 혈관이 두드러지게 솟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했지요. 영수는 만수의 시선을 피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만수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정혜 씨, 당신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 겁니까? 아무 말이나 입에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커졌고 오말순도 겁이 났는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쥔 채 뒤로 물러났어요. 이장님, 저는 그냥 주워서 읽었을 뿐인데. 만수는 오말순을 힐끗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괜한 말 퍼뜨리지 마시오. 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을 키우는 거요. 그 순간 나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장님, 정말로 정혜 아주머니가 그 일을 한 게 맞나요? 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수는 잠시 당황한 듯 나영을 바라보았어요. 나영 씨까지 왜 이러시오? 당신 아버지가 곤란해지면 좋겠소? 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지요.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죠? 이 일에 계속 엮이셔도? 영수는 딸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어요. 나영아, 아버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러자 만수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옳은 일? 옳은 일이라 그게 누굴 위한 옳음인지나 잘 생각해 보시오. 그 말에는 은근한 조롱과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정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 더는 숨기지 마요. 그날 밤 당신이 그 집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 내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그날 이장님 창고에서 떨어진 겁니다. 불씨를 옮길 때 같이 흘린 거지요.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고 웅성거림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듯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크게 소리쳤어요. 그거야말로 조작이요. 누가 이런 연극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만수가 원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만수가 갑자기 영수에게 다가왔어요. 영수 씨,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소? 이 마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요.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그러면 더더욱 진실을 말해야지요. 순간 만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압박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만 욕먹고 끝날 줄 아시오? 이 마을 전체가 흔들릴 것이오. 그 말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마을 전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았지요. 정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건가요? 당신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얽혀 있었던 겁니까? 만수는 침묵했어요. 단단히 굳은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 땅으로 향했지요. 그때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설마 그때 불이 난 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말은 불씨처럼 퍼져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의심이 번졌어요. 나영은 영수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인가 봐요. 영수는 이미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수의 반응, 정혜의 눈빛,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누명 사건을 넘어선 오래된 진실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 순간 갑자기 서류 더미가 바람에 날리듯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종이를 주워드는 사이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 없어졌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빈 서류 파일을 보여주자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봐요. 이래서 증거 따위 믿을 수 없다니까. 누가 이렇게 꾸민 겁니까? 영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정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혜 씨, 분명 누군가 일부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느껴요. 누군가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고 있어요. 마을회관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지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영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젠 단순히 정혜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을 전체가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는 방법은 없어 보였지요. 마을회관 앞의 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틈 사이로 영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요. 정혜가 증거로 여겼던 서류가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 그 순간부터 영수의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종이를 줍고 있을 때 정혜는 허리를 굽혀 서류들을 모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중요한 부분만 사라졌어요. 마치 정확히 어디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영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장을 포함해서 그날 일에 얽힌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누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버지도 위험한 거예요? 영수는 딸을 보며 부드럽게 답했어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 나영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오말순이 회관 옆 작은 창고를 가리키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시선을 돌렸고 영수와 정혜도 긴장한 얼굴로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벗어두고 간 듯한 장갑 한 켤레가 있었죠.
오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거 이장님 장갑 아니오? 저녁마다 끼고 다니는 거 다들 봤잖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수에게 향했어요. 만수의 얼굴은 굳어갔지만 이내 억지로 태어난 웃음을 지었지요. 내 장갑이 거기 있을 리가 없지요. 누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요. 그러자 정혜가 상자 속을 들여다보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 파일과 똑같은 모양의 묶음끈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수의 반응은 아까보다 덜 격렬했고 오히려 침착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영수의 가슴에 오래 묵은 의문처럼 걸렸어요. 정혜 씨, 영수가 조용히 불렀어요. 혹시 이 사건에 다른 사람도 관여했다고 말하려던 겁니까? 정혜는 영수의 눈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이장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불이 난 집주인. 그분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날 화재의 피해자, 그 집의 주인은 바로 김영수의 형, 김영철이었으니까요. 순간 영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정혜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정혜는 영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철 씨가 그날 밤 뭘 봤는지 저에게 직접 말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숨을 삼켰어요. 영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을 텐데. 정혜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실려 있었어요. 영철 씨는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으니까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이 위협을?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날 밤 불이 나기 전 형님은 밖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두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그중 한 사람은 최만수였고 또 한 사람은. 그 순간 정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숨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또 한 사람은 당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내 가족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정혜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영철 씨가 봤다는 사람은 김나영 씨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순식간에 나영에게로 꽂혔어요. 나영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몸이 굳어버렸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저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불이 난 집 근처에서 만수 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대요. 그 말다툼이 끝난 직후 불이 났다고.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봤어요. 나영아, 그날 밤 너 거기 있었니? 나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입술은 떨리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으며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했지요. 아버지, 저는 그냥 그날.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사람들 뒤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본 그 자리에는 다름 아닌 김나영이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흔들렸고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긴 세월을 뒤흔들 반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사람들 사이로 흘러든 정적은 마치 찬바람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김나영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수는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딸이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의 세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정혜는 나영을 바라보며 살짝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영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나영은 양손을 꽉 쥔 채 숨을 들이켜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그날 저는 이장님을 만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최만수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왜 만나러 갔지? 영수의 목소리는 흔들림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떨구며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농지 문제로 이장님과 갈등했던 거 아시죠? 저는 아버지 대신 사과드리려고 갔던 거예요. 아버지만 더 욕먹을까봐. 영수는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딸이 자신 때문이라고 한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지요. 그래서 그날 밤 몰래 이장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정혜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왜 말다툼이 난 거죠? 나영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좀 과하다는 말을 하자 이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괜히 정혜 아주머니랑 가까이 지내면서 마을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를 오래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걸. 만수는 즉시 끼어들었어요.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내가 왜 영수 씨를 못마땅해 한다는 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고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지요. 나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왜 아버지와 정혜 아주머니를 자꾸 엮어서 욕하냐고. 그때 이장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 일은 내 아버지도 모르는 오래된 일이다라고. 정혜와 영수는 동시에 놀란 눈을 서로 마주 보았어요. 오래된 일, 그것은 화제를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영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불이 났어요. 사람들은 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모두의 표정이 점점 더 불안과 혼란으로 물들어갔지요. 불이 나자 저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어요. 아버지가 걱정될까봐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 일이 제가 숨긴 전부예요. 저는 불을 낸 적 없어요. 정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영의 말을 곱씹었어요. 도망갔다 사건 직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그럼 화재 조사 기록에서 당신 이름이 나온 이유는? 나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조사관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말에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누가 당신 이름을 넣은 거지? 순간 영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어요. 화재 직후 영철이 몸을 떨며 했던 말. 내가 본 건 이게 아니야. 그 말에서 느껴졌던 두려움. 그때 영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누구에게 위협을 받았던 걸까? 영수는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혜 씨 혹시 형님이 말한 두 사람이라는 게 이장이랑 나영이 아니라. 정혜는 영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숨을 들이켰어요. 맞아요. 그날 영철 씨는 두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여자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영에게 쏠렸어요. 나영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지요. 저 정말 불낸 적 없어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꼭 나영 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영철 씨가 말한 또 다른 특징이 있었거든요. 영수는 숨을 삼켰어요. 특징? 정혜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 여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혜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지요. 정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제가 그날 그 근처에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됐어요. 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그럼 불낸 사람이?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불이 나기 전에 그 집 앞을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게 제 인생을 망칠 줄은 몰랐죠. 영수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혜는 오래 묵은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장님이 조사관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제가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고, 제가 불씨를 옮긴 것 같다고. 만수의 얼굴은 더 굳어졌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그러자 정혜는 옆에 있던 영수의 손을 살짝 잡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영수 씨, 이제 말해야 할 때예요. 당신 형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영수는 크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이 죽기 전에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영수의 입술만 바라봤어요. 영수는 천천히 그러나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형님은 불은 실수로 난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아주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그리고 정혜 씨가 아니라 내 가족 중 한 명이 관련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나영은 비통한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혜는 나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나영 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영수는 놀라서 정혜를 바라봤어요. 그럼 누구 말입니까? 정혜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 씨, 당신은 아내분이 그날 어디 계셨는지 알고 있었나요? 영수의 시선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정혜는 힘겹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의 아내도 그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순간이었지요. 정혜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울려 퍼졌어요. 당신의 아내도 그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마을의 오랜 비밀을 뒤흔들어 놓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깊은 충격과 두려움, 가리고 혼란으로 물들어갔지요. 영수는 신음처럼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는 언제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해치는 일을 할 리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는 아내의 마지막 하루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일찍 나갔다는 말만 들었고 그 이후에 발걸음은 묻혀 있었지요. 정혜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을 더듬는 사람처럼 흔들렸어요. 정혜는 차분했지만
슬픔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아내분은 그날 저에게 왔어요. 제가 마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끔 제 사정을 들어주는 분이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혜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른 한 면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아내가 불에 무슨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불을 낼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어요.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얼굴을 돌렸지요. 그날 밤 당신 아내분이 말했어요. 오늘 밤 마을이 큰일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영수는 숨을 삼키며 되묻습니다. 그 말 형님이 위험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분은 그날 집 앞에서 두 남자가 다투는 걸 봤어요. 그중 한 사람은 최만수였고 또 한 사람은 나영 씨가 아니라. 정혜는 말을 멈추며 눈을 감았어요. 외지에서 온 조사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조사관이? 불을 조사하던 그 사람이? 마을 전역이 술렁였어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어렴풋이 떠올렸어요. 화재 직후 조사관이 빠르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소문. 증언이 묘하게 하나로 맞춰졌던 점. 그리고 정혜의 누명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던 흐름. 그 조사관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영수의 음성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장님과 그 조사관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전에도 마을 일 몇 가지를 조용히 처리해 준 적이 있었고요. 20해 전에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약한 사람 하나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말순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혜 씨한테 뒤집어 씌운 것도 일부러였단 말이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잠시 그 집 앞을 지나기만 했어요. 그걸 알고도 이장은 제 이름을 넣으라고 했어요. 최만수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떨렸고 손은 꽉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마을이 둘로 갈라지는 걸 막고 싶었소?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더 큰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요? 그게 이장이 할 말이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마을의 질서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함과 외로움의 이름이었지요. 영수는 천천히 정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혜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오늘 모두 앞에 밝혀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에게 등 돌렸던 세월이 길었기에 사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분명 미안함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나영은 흐느끼듯 말했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머니 돕는 게 싫었던 것도 제가 겁나서였어요. 정혜는 나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사람은 원래 두려울 때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가 커지면 벽이 되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게 된 걸 보니 잘 견디셨네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날의 진실이 비극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꿰매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정혜에게 다가갔다 말했어요. 정혜 씨 그동안 미안했소.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지. 앞으로는 같이 지냅시다.
정혜는 벅찬 감정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길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지요. 영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따뜻한 주황빛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형의 마지막 말, 아내의 마지막 행동, 그리고 마을이 숨겨온 긴 세월의 무게가 하나둘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형님,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정혜는 영수의 옆에 조용히 서서 말했어요. 영수 씨, 당신 아내분은 그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혜는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언젠가는 이 진실이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라고. 그 말은 영수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아내가 생전 지녔던 따뜻함이 오롯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고 마을은 오랜만에 고요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오해에 누군가를 내몰던가. 영수는 정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턴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정혜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숨지 않을게요.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이해하자는 작은 결심을 품었어요. 그것이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영수는 알았어요. 진실이란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야 모든 게 보이네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느새 마음속에서 긴 세월 동안 무겁게 자리했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듯 했지요. 그리고 영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남은 날은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조금 더 품고 살겠습니다. 마을은 조용히 밤을 맞이했고 오늘 흘린 눈물과 고백들은 내일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답니다.